클로드를 만든 회사 엔트로픽이요. 자기 사용자 8만 명한테 직접 물었어요. AI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159개국 70개 언어. 역사상 가장 큰 질적 연구였거든요. 설문조사 아니에요. AI가 직접 한 명 한 명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요? 좀 소름 끼쳤어요. AI를 사랑하는 사람과 두려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같은 사람 안에서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가장 치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리랜서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지, 그리고 AI 시대에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이 연구가 뭔지 먼저 간단히 설명할게요. 작년 12월에 엔트로픽이 클로드 사용자들한테 초대장을 보냈어요. 엔트로픽 인터뷰어라는 특별한 버전의 클로드가 있었거든요. 이 AI가 직접 대화하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보통 설문조사하면 객관식이잖아요. 1번 매우 동의, 5번 매우 반대 이런 거. 근데 이건 달랐어요. 진짜 대화였거든요. 사람이 자유롭게 얘기하면 AI가 거기에 맞춰서 꼬리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객관식으로는 못 잡는 게 있거든요. AI 좋아요라고 체크하는 것과 좋긴 한데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해요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8만 명의 솔직한 속마음이 모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AI한테 뭘 원했을까요? 엔트로픽이 답변을 분류했더니 크게 9가지로 나뉘더라고요. 1등이 뭐였냐면요. 일 잘하기 18.8%. 뭐 그럴 수 있죠. 직장에서 AI 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요. 엔트로픽 인터뷰어가 한 발 더 들어갔어요. 그 뒤에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바뀌더라고요. 이메일을 자동화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요. 진짜 원했던 건 어머니랑 요리할 시간이었어요. 콜롬비아의 한 직장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AI 덕분에 화요일에 일찍 끝나서 어머니랑 같이 요리했어요. 일본의 한 프리랜서는 클라이언트 문제에 두뇌를 덜 쓰고 책을 더 읽고 싶다고 했고요. 결국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AI가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AI가 삶을 되돌려 주는 거였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3분의 1은 시간, 돈, 여유를 원했고 4분의 1은 일을 더 잘하고 싶었고 5분의 1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배우고 치유하고 성장하고. 근데 잠깐 원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 되고 있는 거예요? 81%가 네라고 했어요. AI가 실제로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해줬다고. 가장 많은 건 역시 생산성 향상 32%.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173일 걸리던 프로세스를 3일로 줄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의미 있다고 한 건 속도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는 거였어요. 일본의 한 엔지니어는 처음으로 퇴근 시간에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러 갔다고 했고요.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사례들이 나와요. 우크라이나의 한 사람이요. 전쟁 중에 AI로 C샵이랑 SQL을 독학했대요. 그걸로 IT 회사에 취직했고요. 그 회사가 군 면제를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이 사람 말이 AI가 문자 그대로 이동의 자유를 줬고 IT 커리어의 시작을 만들어줬다. 미국의 한 40대 전업주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천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에요. 그 지식은 원래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호기심과 AI 덕분에 그 모든 게 가능해졌어요. 미국의 한 프리랜서는 9년 넘게 오진을 받았는데 클로드가 과거 기록을 종합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이끌어냈다고 했어요. 이쯤이면 와 AI 좋다 끝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어요. 엔트로픽이 빛과 그림자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AI의 장점과 단점이요. 서로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한테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5가지 영역에서 이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시간. AI로 시간을 아꼈다는 사람이 50%였어요. 가장 많았죠. 근데 18%는 오히려 더 바빠졌대요. 프랑스의 한 프리랜스 개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는 시간 대비 쉬는 시간 비율이 전혀 안 변했어요. 그냥 더 빨리 달려야 할 뿐이에요. 두 번째, 판단. AI 덕분에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사람이 22%였어요. 근데 37%는 AI의 신뢰성이 문제래요. 이게 유일하게 부정이 긍정을 넘어선 항목이었어요. 특히 변호사들이요. AI로 최고의 판단을 내리면서 동시에 AI 실수에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감정. AI한테 감정적 지지를 받은 사람이 16%였어요. 새벽 3시에 잠이 안 올 때 상담사는 자고 있고 AI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약이 효과를 내기 전까지 AI가 그 파도를 넘기게 도와줬어요. 인간 접촉을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을 벌어줬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AI에 의존하게 될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3배나 더 많이 감정 지지를 받은 사람이 감정 의존을 3배 더 걱정한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원생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파트너한테도 못한 이야기를 클로드한테 하고 있었어요. 감정적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경제. 28%가 AI로 경제적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근데 18%는 경제적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요. 다섯 번째, 학습. 33%가 AI 덕분에 배움을 얻었다고 했어요. 근데 17%는 인지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의 한 변호사가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AI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시간을 아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요. 혼자 읽는 능력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프론티어였는데 이게 이 연구의 핵심이에요. AI를 많이 쓸수록 좋은 점도 많이 느끼고 동시에 무서운 점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빛과 그림자가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리랜서들이에요. 연구에서 쓴 표현이 있어요. Exposed middle, 노출된 중간지대. AI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볼게요. 프리랜스 크리에이터의 경우요. 23%가 AI로 실제 경제적 이득을 봤어요. 근데 17%는 이미 경제적 위협을 체감하고 있었어요. 이익과 위협이 거의 상쇄되는 거예요. 비교해 볼게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은요. 58%가 경제적 이득을 봤어요. 전체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왜냐면 안전망이 있으니까 AI를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순수 프리랜서는요. 이득도 크지만 위협이 바로 코앞이에요. 미국의 한 라이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전 직장에서 저를 AI로 대체했어요. 엔트로픽 연구진이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AI is both their tool and their competitor. AI는 그들의 도구이자 동시에 경쟁자다. 이거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문장이에요. AI를 안 쓰면 뒤처지고 쓰면 대체당할 수 있고 이 긴장감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한 인지 위축 이야기요. 영어로 코그니티브 애트로피.
AI를 쓰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응답자의 17%가 이걸 걱정했어요. 근데요, 교사들과 교수들이요, 직접 목격한 비율이 평균의 2.5배에서 3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교실에서 학생들의 사고력이 떨어지는 걸 선생님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AI 헤비 유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전만큼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머릿속 아이디어를 말로 표현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한국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류는 자신보다 똑똑한 것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지 성찰해야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었어요. 기술직 종사자들 중에서 AI로 새로운 걸 배운 사람은 45%나 됐는데 인지 위축을 경험한 건 4%에 불과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가 사고력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사고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숙제 대신 시키면 멍청해지고 같이 공부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나라별로 AI를 보는 눈이 좀 달랐거든요. 선진국 사람들은 뭘 원했냐면요, 복잡한 삶을 관리해줘. 이메일, 일정, 의사결정.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기회를 만들어줘. AI가 자본을 대체해주고 비싼 교육을 대체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가요, 좀 특이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에서 1등이 뭐였냐면요, 개인 편역 19%,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재정 독립이 15%로 2등. 이것도 전 세계 1등이었어요. 근데 연구진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동아시아에서 재정 독립을 원하는 이유가 서양이랑 달랐대요. 개인 소비가 아니라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AI가 나를 위한 도구인데 동아시아에서는 AI가 가족을 위한 도구인 거예요. 정리하면요, 8만 명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남는 건 하나예요. AI 시대의 낙관과 비관은 선택이 아니에요. 둘 다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AI를 많이 쓸수록 좋은 점도 많이 보이고 무서운 점도 많이 보여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명확하게. 첫째, AI를 자발적 학습 도구로 쓰는 사람은 성장해요. 둘째,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퇴화해요. 셋째, 안전망 위에서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얻어요. 불안한 게 맞아요. 8만 명 중 대부분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불안하다는 건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AI를 대충 쓰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고민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AI 시대에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도구로 쓰되 도구에 먹히지 않는 법. 여러분은 지금 AI를 어떻게 쓰고 계세요? 희망이 더 큰지, 공포가 더 큰지, 아니면 이 연구처럼 둘 다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